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죠. 2024년 마지막을 앞두고 전라남도 무안에서 공항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민주당이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제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바꿔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 중지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또 법을 바꿔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하겠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탄핵이 확정되면 여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받던 특혜를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쥐들 특권부터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남의 특권을 어떻게 손을 대든지 해야지 참으로 참 내로남불 인간들인데요. 정쟁의 줄곧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던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부터 시작해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일단은 그들의 목표는 직무정지였죠. 그런데 판을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이 지금 구인체제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금 승률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다시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헌재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줄줄이 줄발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비방재비 이재명, 전과사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거고요.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이 뭔가 그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전과사범 이재명 자범이 나라법까지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대로 찬물 들여붓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그리고 후원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시에 이 헌법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거 갖다 넣어가지고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대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다 라고 하면서 붙이게는 어떤 말을 써넣냐면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는 이거를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이 헌재법 51조의 적용 여부는요. 사실 헌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란, 외환죄, 범죄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을 발의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중지하지 마라 라고 헌재가 지금 못하게끔 압박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왕적 입법 권한을 들고 있는 이 민주당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과반 이상 그렇게 입법 독주를 해왔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범야육당 보태서 192석이죠. 이제 폭주를 해대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 이후 대한민국의 이런 악랄한 정치 선동 세력들이 지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개정안들이 조금 더 보태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또 어떤 내용을 또 담았냐면 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임명이 되지 않으면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4월 18일이 되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가 끝나고 나면 지금 6명 중에 2사람 빠지고 나면 4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니까 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할 때는 이 헌재가 정지가 되면 쏘 땡큐였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헌재의 멈춤은 지금 시간 싸움을 하는 이재명에겐 악이기 때문에 이 2사람이 못 나가게 법을 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란 수괴 및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수괴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거의 뭐 픽스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란 수괴에 중요한 임무 종사를 했다라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씌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2사람을 타겟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란죄 범죄도 가석방을 시킬 수 없다. 지금 기존의 법은요, 이 내란죄 범죄도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한다. 만일에 이 안이 확정이 되면요, 지금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가석방 안 되고 죄가 없다라고 밝혀져도 그 받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둬놓겠다라는 거죠. 이거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면 분노 포인트 아닐까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법 발의하고 있는 그 의원들 찬찬히 이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 공천을 위해서 지금 딸랑딸랑 거린다. 이거는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 독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이 합해서 6인이죠. 이 6인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끝나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또 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의 합의로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임명하라라고 압박했을 때,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거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졸속 법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천천히 보면요,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 도장 찍어라.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입법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헌정질서를 혼란시키고 사실 헌정질서 유린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민주당의 개정 취지를 쭉 읽어보면 삼권분립의 원칙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말소시켰다라는 건 입법부가 행정부를 무시하겠다라는 점, 자가당착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란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권력 찬탈에 애쓰고 있는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에 찬물 한 바가지 붙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얘기하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건 자체는 있을 수 없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움직임, 거기에 물리적인 행사가 들어간 것. 그러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신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5일이네요.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선포 사태 국회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적인 행위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당한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어떤 상의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건 뭐냐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성급하게 성명을 냈지만 지금 흐름을 보고 계속 거듭되는 한덕수 탄핵,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이런 부분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 야 이거 빨갱이네?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지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 보고서 100년 전통에 거기서 윤석열의 지금 비상계엄은 정치적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냥 법적인 해석을 탁 올렸더니 이 사법부 내도 쫙바리들이 많죠. 어떤 김땡땡이라는 게시자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내용 보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죠. 그리고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를 한 것이죠. 이게 사법부에 뭔가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놓는다라는 건 상당히 유청훈이 생각나고 김동연 판사가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렇게 또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다.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 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게시자 있잖아요. 김씨, 판박글을 올렸던 김씨, 너 지금 있잖아. 좀 좌파리들 안경, 그 안경 쓰고 지금 법을 해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너 제대로 못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끈해가지고 그 좌파리 같은 느낌의 김씨가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점잖게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승전결 육하 원칙에 맞춰 주장 반박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총론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론으로 하면 진짜 약간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유시민 그리고 뭐 진중권 같은 그런 식으로 말로 이준석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보면 아무 내용 없는 말들. 그거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그러면서 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께서 심오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김씨, 발끈한 좌빨이 느낌 나는 이 김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를 한다. 일베스럽다. 이런 식으로 폄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데 나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에서 6년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나 엄청 중심에 가깝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좌쪽의 김씨, 좌쪽의 김씨 네가 막 논리적 반박도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 지대로 모르면 아가리 닫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일단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법이냐 뭐 이런 것을 두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법부는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18일 날요, 대법원 안에서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현수막을 건 게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다라고 하는데요. 고발당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다라고 하는데요. 사법부가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논거가 약한 억지로 인신공격을 하는 천박함에 기가 막힙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이 나라 현실이 조금 슬프고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고 끌어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움직였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뜻을 표명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알게 된 거죠. 법을 모르지만 사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계엄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치에 따라 해산했다. 그리고 내란이라고 단정짓는 모든 것, 이게 자기 멋대로 요리하고 재단하고 있고 지금 작정하고 난도질하고 있고 언론과 짬짬이가 돼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인권 탄압이고요. 이거는 살인인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단, 광기 어린 집단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되시죠? 내란 선동의 이재명 감옥 갈 것이고요. 이 내란 선동 이재명의 똥구녕 핥고 있는 민주당도 해체가 답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셔서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